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의 마감한 모습을 살펴보자면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소화를 해내게 될지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그 전에 지난주 시장에서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이번에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607억 원가량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업황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현대차 쪽으로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리스크가 있었지만 2% 넘게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미국산 전기차를 제치고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셋업체 쪽으로도 외국인의 관심이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도 4% 넘게 오른 채로 마감했습니다. 2차전지 셋업체 쪽에서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외국인이 18거래일째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기관 쪽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카카오뱅크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요. 최근에 카카오뱅크를 향한 악재가 겹치고 있는데 기관은 저점 매수 기회로 삼고 있고요. 또 SOL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 들어왔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하나솔루션이 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 영향을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기관의 러브콜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아는 현대차와 함께 동반 탄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가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와 원자력 발전 그리고 방위산업 등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방산주를 향한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 매도 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전 외국인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가장 많이 매도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8% 넘게 급락한 채로 마감을 했는데요. 카카오뱅크의 3대 주주인 KB국민은행 소식 때문에 악재로 여겨지면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입니다.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 쪽에서 SK하이닉스 쪽으로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외국인이 발을 빼내면서 이 반도체 투톱의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밑으로는 SK텔레콤, 기아를 매도했습니다. 네, 기관 쪽 살펴보시죠. 기관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처럼 이렇게 2차전지 셋업체 쪽으로 기관의 투자 심리가 약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2차전지를 향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그에 따른 쉬어가기 장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카카오뱅크입니다. KB국민은행 지분 매각설에 급락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KB국민은행이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주식 약 3,800만 주 중에 1,476만 주를 지난 18일 장 마감 이후에 28,704원에 매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카카오뱅크를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금융당국이 카카오뱅크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소식까지도 악재로 여겨지면서 겹 악재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냉랭해졌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죠. 네, 외국인은 3강 M&T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 때문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 가운데 3강 M&T는 개별 호재 소식도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 특징주 가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SM 같은 경우 엔터주에서 외국인이 수급적으로 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른 엔터주들에 비해서는 SM이 하반기 모멘텀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더 우세적인 분위기인데 외국인은 SM 쪽으로 관심을 보였다는 점 특징이 되겠고요. 비덴트와 PNT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 살펴보시면 BH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엔터주 쪽에서 기관은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블랙핑크가 컴백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대보 마그네틱, 2차전지 관련주로 좀 엮이면서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대보 마그네틱의 주요 사업은 2차 전지 각 공정에 투입이 되는 전자석탈철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를 엮이게 되면서 기관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결과 컴퓨터, CS 베어링이 있는데 CS 베어링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인플레이션 법안 수혜를 받게 되면서 기관에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네, 매도리스트 체크해 보시죠. 외국인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같은 최근에 급등세 연출했었던 2차 전지 부품 관련주들 소재주 쪽에서 차익 실현 움직임 나타냈고요. 성일하이텍과 세비캠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최근에 관심 많이 받았는데 이에 따른 차익 실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발을 빼냈고요. 삼강 M&T 같이 최근에 관심받았던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발을 빼내면서 차익 실현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시죠. 삼강 M&T입니다. 이번에 6,007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 구조물 수주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법안 때문에 이렇게 해상풍력 관련주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곽강을 받았는데 삼강 M&T는 대만 하이롱 프로젝트향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6,007억 원가량 수주한다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향후 설치되는 대부분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이 14MW급 이상의 터빈을 설치하게 되면서 삼강 M&T에 대한 러브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전망 때문에 삼강 M&T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넘어가서 오늘의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카와 대성하이텍이 신규 상장하는 날입니다. 소카가 신규 상장하게 될 경우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 주식들은 소카, SK 그리고 롯데렌탈이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성하이텍 2차 전지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8월 대출 우대 금리인 LPR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최근에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